야 한동석 이 자식아. 당신이 LX 호텔 회장이면 다야. 당신이 뭔데 다 된 밥에 초를 치냐고. 강소연은 한동석에 의해 미국 추방이 결정되면서 그를 죽일 듯한 눈으로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한동석만 아니었으면 술도가를 내다 팔고 자신이 전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동석은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강소연을 보며 그녀와 결혼 생활을 이어온 오천수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피 튀기는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누군가 경찰서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한동석이 미국에서 귀국시킨 강소연과 오천수의 딸 영주였죠. 그런데 영주는 강소연을 보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 말에 강소연은 화들짝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사형제를 장가보내는 것이 마광숙과 결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동석이 가장 먼저 오천수를 장가보내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장님,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으셨는데요. 제가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그만하시죠.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술도가를 그만두라는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의 기분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동석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마광숙이 한동석의 고백을 받아줬던 건 오장수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조건에서였지, 오장수와 그의 시동생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면서까지 한동석을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술도가는 시동생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마광숙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소중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술도가를 포기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광숙은 한동석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를 받고 차갑게 등을 돌려 회장실을 나가버리는데요. 광숙 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동석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두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될 거란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허겁지겁 핸드폰을 열고 마광숙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기약 없는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사형제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막막한데 마광숙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결국 한동석은 유일하게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예비 장모인 공주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모님이라면 난관에 봉착한 이 상황에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머님, 광숙 씨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술도가를 나오는 것도 싫다. 술도가를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것도 싫다.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한동석의 표정을 보자마자 공주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한서방, 내가 어제 밤새 고민을 해봤는데 말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광숙이를 술도가와 떼어낼 수 없다면 시동생들을 술도가와 떼어내면 되지. 설마 결혼하고도 술도가에 붙어있진 않을 거 아냐?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얹혀 사고 있는 시동생들을 장가보내면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공주실의 기가 막힌 해답을 듣자마자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을 연발하는 한동석인데요. 완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지금까지 헛고생을 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한동석은 회장실에서 건넸던 경솔한 발언을 사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도 할 겸 마광숙을 만나기 위해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똥 씹은 표정으로 못 이기는 척 나오는 마광숙인데요. 광숙 씨, 낮에는 제가 경솔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두 눈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사과하는 한동석을 보고 마광숙은 그제서야 화가 풀렸는지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회장님이 LX 호텔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저한테도 술도가는 생업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라고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막걸리를 마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딨겠어요. 그 말에 한동석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 한동석 자신도 LX 호텔을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돈만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가 결국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롱런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돈을 쫓지 않고 꿈을 실현하는 마광숙의 모습을 보니 열정이 넘치던 과거의 자신이 생각이 나서 괜시리 부끄러워지는 한동석인데요. 한동석은 흐뭇하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광숙 씨,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광숙 씨를 술도가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시동생들을 술도가에서 독립시키는 걸로요. 마광숙은 시동생들을 이유 없이 내보내자는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도련님들 전부 다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술도가가 어려울 때 한 푼 두 푼 보태주셨거든요. 설마 회장님이 도련님들이 나가 살 수 있게 집을 제공한다는 말은 아니죠? 아마 그건 더더욱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 말에 한동석은 살짝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바본 줄 알아요? 흥수 씨는 내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토스트 주문조차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렸는데 집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시동생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천성이 착하고 올곧아서 이유 없이 뭔가를 주려고 하면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시동생들을 장가 보내는 건 어때요? 그럼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갈 거 아닙니까? 공주실의 말을 듣고 한동석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마광숙 역시 생각지도 못한 한동석의 제안에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마광숙 또한 이거다 싶었던 것이죠. 천수도련님은 전처랑 헤어지고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바람나고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저번에는 제 허락도 없이 술도가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지를 않나. 아주 웃기는 여자라니까요. 그럼 그 여자만 사라지면 천수 후배가 새 장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이야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동석은 가장 먼저 오천수를 장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천수가 새 장가를 가지 않으면 심성이 착한 나머지 동생들도 당연히 형 눈치만 보다가 결혼을 미룰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술도가를 나가는 첫 번째 인물은 오천수여야 했죠. 오천수의 새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강소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박비서에게 뒷조사를 명령하는 한동석인데요. 강소연이란 여자,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조사해봐. 미국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데 갑자기 왜 한국에 들어왔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박비서는 다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한동석에게 가져왔습니다. 보고서를 펼치고는 조심스럽게 내용을 전달하는 박비서. 강소연한테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강소연 씨와 오천수 씨 사이에 딸이 한 명 있는데 오천수 씨가 보내는 양육비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오천수 씨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것마저 실패하고 급기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지금 채권자들이 강소연을 미국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더 형편없는 여자네. 천수 후배는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거지? 한동석은 강소연의 행보에 큰 충격을 받고 크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젓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 이어지는 박비서의 말이 한동석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한 장의 서류를 한동석에게 내보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강소연 씨는 오래전에 미국인인 내연남과 결혼하여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중 국적인 상황이죠. 미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려면 당분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혼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될까봐 계속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한동석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까지 했다고?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오랜 시간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면서 오천수는 한국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강소연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 국적까지 취득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단순히 오천수를 장가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정의감으로 이 여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했습니다. 한동석은 박 비서가 회장실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아는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미국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소연에 관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사실상 미국인이나 다름없는 강소연을 한국에서 추방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죠. 늘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기만 했지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경찰청장은 흔쾌히 한동석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한동석의 개입으로 강소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천수는 강소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원없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강소연과 함께했던 시간이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전부 사실인가요, 회장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그 어떠한 말도 오천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한동석은 그저 한참 동안 말없이 오천수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보처럼 속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오천수에게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네 딸 영주 말이야. 강소연이 미국에서 체포되면 영주만 미국에 혼자 남을 텐데 이참에 한국에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그 강소연 미국 남편한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 말에 오천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데려와야죠. 하나밖에 없는 제 딸 영주. 그놈 밑에서 자라는 꼴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한동석은 오천수의 딸인 영주가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망설임 없이 항공 비용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오흥수였다면 이마저도 절대 받지 않겠다고 극구 사양했겠지만 오천수는 한동석과 친분이 어느 정도 있었고 마광숙과의 만남도 지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한동석에게 들려왔습니다. 강소연에 대한 미국 추방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한동석은 경찰청장과 얼굴을 마주보고 감사 인사도 전할 겸 강소연이 구금되어 있는 경찰청으로 향하는데요. 추방을 위해 구금되어 있던 강소연은 뜬금없이 나타난 한동석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한동석이 그린 큰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찰청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한동석을 보며 강소연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터뜨렸어요. 이봐 당신. 설마 이거 전부 당신 짓이야? 날 이렇게 만든 게 당신 작품이냐고. 그 말에 한동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과는 단 1분 1초도 말을 섞지 않는 그였기에 한동석은 그저 싸늘한 표정으로 강소연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강소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봐 강소연 씨. 아니 줄리아 강이라고 불러야 하나? 미국에서 버젓이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내 동생 천수한테 꼬박꼬박 양육비까지 받았던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하다못해 술도가까지 팔아먹으려고 광숙 씨 허락도 없이 부동산에 내놨다더군. 그러자 강소연이 더 잃을 것도 없다는 듯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든 술도가를 팔아먹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왜 쓸데없이 오지랖이야. 광숙 씨 예비 남편 될 사람인데 당연히 상관 있지. 천수 후배는 광숙 씨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이 없어. 그럼 나한테도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미국에 돌아가면 잘못 뉘우치고 착하게 살도록 해. 한동석의 말에 자극을 받은 강소연이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고 경찰청에서 난동을 부리려던 바로 그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강소연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동석이 귀국시킨 강소연의 딸 영주였어요. 앞으로 영주는 한국에서 머물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엄마와 만남을 갖게 해주려는 한동석의 따뜻한 배려였죠. 강소연은 딸 앞에서만큼은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지 이내 난동을 멈추고 영주를 애잔하게 바라봤어요. 영준이? 아니 너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영주야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던 영주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강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아빠 몰래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야. 나 아빠랑 살 거니까 나중에 죗값 받고 출소해도 나 찾을 생각하지 마. 영주의 그 말은 강소연의 마지막 희망줄을 끊어버리는 절규였습니다. 강소연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절망에 가까운 비명을 외쳤어요. 영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싸늘하게 표정을 바꾼 영주가 강소연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나 아빠 친딸 아니잖아. 아빠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빠 속이고 그 아저씨랑 만났던 거잖아. 순간 경찰청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에 강소연의 얼굴은 이내 하얗게 질렸고 혈색이 빠져나간 채 창백하게 변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영주야. 너는 아빠 친딸이야. 엄마가 그 아저씨랑 결혼한 건 아빠랑 별개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몰래 아빠랑 친자 검사까지 해봤어. 0.001% 일치라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순간 강소연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진실을 다 알면서 영주가 혼자서 묵묵히 눈물을 삼켰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정적과 눈물로 얼어붙은 경찰청 안의 공기를 가르며 누군가 이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바로 오천수였는데요. 한동석에게 추방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경찰청에 달려오자마자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된 것이죠. 오천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소연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주 말이 모두 사실이야? 영주가 정말 내 딸이 아니냐고. 강소연은 이미 영주가 친자 검사까지 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오천수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천수씨.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는 미처 영주를 임신한 줄 몰랐어. 나도 뒤늦게 알아버려서 차마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고.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강소연의 그 말은 오천수의 가슴을 가르는 통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인생을 모두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그는 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저앉은 오천수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영주인데요. 오천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영주가 태어난 날,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과 영주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아빠라고 불렀던 기억, 그리고 영주가 처음으로 두 발로 서서 자신에게 달려와 안겼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오천수의 두 눈에는 이미 폭포수처럼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래도 오천수에게 영주는 변함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바닥에서 일어나서는 영주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딸인 영주는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덩달아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데요. 방해꾼인 강소연이 미국으로 추방되자 오천수는 곧장 문미순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는 오천수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부터 이미 오천수의 딸인 영주까지 마음의 품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문미순에게 영주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가족도 없이 오랜 시간 외롭게 지내왔거든요. 사랑하는 오천수뿐만 아니라 딸인 영주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북적북적대면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녀는 선뜻 먼저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물쭈물거리는 오천수에게
문미순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수야, 너랑 나랑 그리고 영주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오천수는 차마 하기 힘들었던 말을 문미순이 먼저 꺼내자 그녀를 와락 껴안고 울먹였습니다. 미순아 고마워.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